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강원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게 될 둔내초등학교입니다. 저희는 지능형 과학실을 활용한 지능의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한 과학과 핵심 역량 신장을 주제로 연구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 지능정보 사회의 소양을 갖추고 미래 사회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교육종합계획에서는 지능형 과학교육 환경 조성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과학실은 지능정보 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 및 탐구 역량 함양을 위해 지능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과학교육이 가능한 수업 공간입니다. 지능형 과학실에서는 풍부한 수업 경험 제공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다양한 탐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IoT, AR, VR 지능정보기술 기반 데이터를 활용한 탐구 활동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렌디드 러닝, 거꾸로 학습 등 다양한 학습 방법으로 학생 주도적 학생 참여형 수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생활 문제를 탐구하고 STEAM, PBL 수업 등 온 오프라인 융복합적 학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둔내초등학교에서는 새롭게 시작된 지능형 과학실을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학생들의 과학과 핵심 역량을 신장하고자 지능형 과학실을 분석 및 조성하고 활용에 필요한 교육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능형 과학실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유형의 과학 수업 전략을 적용하여 학생이 과학과 핵심 역량을 신장하고 미래 과학 교육의 인프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의 일반화를 실천하였습니다. 우리 학교의 교육 브랜드는 지능의 프로그램입니다. 지능형 과학실이 탐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듯이 둔내초등학교에서도 학생 주위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학생 탐구 활동을 위해 활용한다는 의미로 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나아가 학생의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준다는 중의적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능의 프로그램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능의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과학과 핵심 역량 신장을 위해 3가지 운영 과제를 실천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운영 과제인 지능형 과학실 여건 조정 및 역량 강화 실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형 과학실을 수업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과학실 공간을 조성하였고 첨단 탐구 도구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능형 과학실은 학습 유형에 따라 발표 공간, 학습 공간, 실험 공간, 토론 공간, 창작 공간, 전시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첨단 탐구 도구의 활용 목적을 분명히 하고자 사용 목적에 따라 측정 도구, 관찰 도구, 소프트웨어 AI 도구, 메이커 도구, 실감형 도구, 센서 도구로 분류하였고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수업 적용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3가지 유형의 탐구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기반 과학 수업을 위해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둔내TV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거꾸로 수업으로 활용하였으며 구글 수업 사이트를 학급별로 개설하여 블렌디드 과학 수업을 실천하였습니다. 교수학습 결과를 기록하고 상호평가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학급별 저장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패들릿, 팅커벨, 구글 협업 도구 등 다양하게 활용하였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을 통한 민주적 연구학교 운영을 실천하였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을 통한 온라인, 오프라인 워크숍, 1인 1주제 연구 실천 등 민주적 연구학교 운영을 실천하였습니다. 네, 둔내초등학교가 연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지능형 과학실을 활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능형 과학실에 대한 개념부터 첨단 도구 사용법, 온라인 기반 과학 수업 방법부터 차근차근 연구를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전문가 초청 연수, 상호 배움의 날, 외부 컨설팅을 통해 부족했던 부분은 함께 채워나갔습니다. 네, 저희가 고민하며 걸어왔던 길을 도내 교사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능형 과학실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1인 1주제를 선정하여 1년간 함께 공부하였고 그 결과를 짧은 영상 형태로 제작하였습니다. 이런 저희의 노력이 조금이나마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해 가정통신문과 소식지 발행을 추진하였으며 학부모와 함께하는 캠프 운영을 실천하였습니다. 안전교육 자료 개발을 통해 지능형 과학실에 대한 학생 이해도 향상을 실천하였습니다. 두 번째 운영 과제인 지능의 프로그램 개발 과정 및 적용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과학과 교육과정 전 차시를 분석하였습니다. 각 차시에 맞게 활용 가능한 첨단 탐구 도구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학생활동 유형에 적합한 온라인 플랫폼을 분석하였으며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모든 단원에서 지능형 과학실 수업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매핑하였습니다. 특히 첨단 탐구 도구와 온라인 플랫폼 활용에 대한 교사 요인을 최소화하고 지능형 과학실 적용 가능성을 넓히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과학 수업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기존 실험을 보조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 대체 실험으로 활용하는 경우, 성취 기준 기반 재구성하는 경우로 세분화하여 시범 적용해 보았습니다. 지능의 유형에 따른 수업 사례를 지금부터 영상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능의 프로그램 유형 1인 첨단 탐구 교구를 활용한 속력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수업을 실시한 둔내초 교사 김남은입니다. 저는 5학년 2학기 4단원 물체의 운동을 다른 교과와 연계하여 물체의 속력과 함께하는 고무동력 자동차 챌린지라는 프로젝트 수업을 계획하였습니다. 5학년 물체의 운동 단원은 교과서에서 제시한 속력을 비교할 수 있는 예들을 살펴보거나 속력을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실험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물체의 속력을 학습하기에는 무리가 없지만 보다 발전된 과학적 핵심 역량을 습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업에서는 직접 제작한 고무동력 자동차를 소재로 레고 브리큐나 적외선 센서를 활용한 아두이노 속력 측정기 등의 첨단 교구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험하고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속력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고 나아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활동으로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활동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속력이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한번 실험을 통해서 속력의 개념도 한번 익혀보고 속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직접 한번 체험해보는 실험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아두이노 속력 측정기라고 해서 더 복잡한 전선이 막 보이는 그런 장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전에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느라고 이 기구를 만져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건지는 알 거예요. 이 속도 측정기를 가지고 오늘 속력을 측정을 한번 해볼 예정인데 두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전에 제작한 레고 브리큐로 만든 스키 점프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스키 점프대의 높이를 조절해서 사람이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실험을 할 텐데 각도에 따라서 아마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가 좀 다를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각도가 높으면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좀 빠르겠죠, 그렇죠? 또 각도가 낮으면 좀 아무래도 느리겠죠. 이 차이가 속도 측정기에 제대로 측정이 되는지를 한번 보면서 속도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속도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게 확인이 되면
우리가 만든 고무동력 자동차로 이제 속도를 측정해서 그 자료들을 데이터로 수집을 한 다음 그거를 비교하면서 이제 수업을 한번 마무리해보는 그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목표는 이 아두이노 속도 측정이라는 좀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이 속력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원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또 이 내용들을 정리한 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토익까지 한번 해보는 걸로. 안녕하세요. 지능위 프로그램 유형 1 첨단 도구를 활용해 과학과 수업을 준비한 교사 라정미입니다. 원래 본차시 수업은 6학년 과학 에너지 형태 전환의 예를 알아보는 것이 주된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조사하여 발표하는 지식 조사 중심의 수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생 중심의 탐구활동 수업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적합한 그래비트렉스라는 도구를 활용한 수업을 계획하였는데요. 그래비트렉스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기에 좋은 도구입니다. 학생들이 협업하여 창의적인 롤러코스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전환 과정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이 직접 레일 시스템을 설계, 구축하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수정과 실행 과정을 반복하면서 도전과 성공의 경험도 함께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에너지 형태가 바뀌는 것, 에너지 형태의 전환. 우리 여러분들이 에너지 형태의 전환의 예를 찾아서 조사해서 같이 올려보았었죠. 기억나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올려보고 같이 공유를 했었는데 그중에 우리 몇 가지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뿅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올려줬어요. 이렇게 많이 올려줬었는데 자, 뭘 한번 볼까? 카트라이더. 네. 이게 그래프네요. 자, 이게 뭐예요? 범퍼카예요. 그치? 범퍼카예요. 그래서 얘는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 그렇지. 전기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뭘 볼까? 카트라이더. 달리기 하는 거. 이거 볼까? 오. 이렇게 높이도 있어요. 높이 있어요. 자, 자이로드로. 자, 위치 에너지가? 운동 그렇지.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얘기죠. 자, 오늘은 특별히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여러분이 롤러코스터를 직접 만들고
만들어보는 시간. 자, 여러분 책상에도 있는데, 자, 바로 이 도구예요. 자, 여러분 책상에 있는 이 도구는 바로 그래비텍스라는 첨단 도구인데, 자, 얘를 활용해서 만들어 볼 텐데, 자, 여러분 요거 붓을. 자, 이 붓을이 처음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도착점까지 얘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트랙을 만들어주는 그런 트랙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둔내초등학교 6학년 한혜번 권희재입니다. 그래비트렉스 수업은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롤러코스터를 설계하고 다 같이 모든 영상을 올려서 봤는데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그것도 좋았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처음에 활동을 잘 설명해 주시고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서 어렵지 않았어요. 다음에도 이런 수업을 하고 싶나요? 네, 또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능위 프로그램인 사회연계형 융복합 수업을 실시한 둔내초 교사 권원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사회에서 활발히 언급되고 있는 문제를 수업 장면으로 삼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공 데이터 기반 탐구 활동을 아이들에게 경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제가 맡고 있는 4학년은 식물의 한살이를 중요하게 가르치는데요. 이왕이면 자연 속에서 직접 탐구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 생태 감수성도 길러주고 싶었습니다. 마침 게릴라 가드닝이라는 생태 관련 문제가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식물을 심고 직접 가꾸는 과정에서 첨단 탐구 도구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교에 자생하는 식물을 조사하였고 직접 씨앗을 뿌리고 꽃을 심어 보았습니다. 직접 기르는 식물의 특성을 구글 협업 도구를 활용하여 학급 내 모든 친구들이 함께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를 온라인에 게시하여 의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정리 차시로 메이키메이키를 활용하여 터치 가든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도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공개 수업을 실시하였는데요. 공개 수업 모습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만지면 소리가 나는 식물을 한번 계획을 좀 해볼 거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식물의 한살이 단원에서 배웠던
여러분들이 그동안 관찰하던 그 식물의 한 살이 특징들을 다 만들어서 넣어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첫 시간을 이제 제작해서 오늘 발표까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바쁜 하루가 될 겁니다. 세 번째 운영 과제인 지능형 과학실 사례 공유 및 일반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능형 과학실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한류된 내용을 프로그램에 적용 및 보완하는 순환적 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온라인 워크숍을 실천하였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지능형 과학실 운영의 목적을 이해하고 지능형 과학실 수업 활동의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 수업 사례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업에 필요한 일반화 자료를 보급하였고, 수업 지도안과 수업 영상을 제공하여 실효성 있는 수업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과학실이 추진되기 위한 배경 연구인, 미래세대 과학교육 표준연구와 관련된 전문가를 초청하여 도내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실천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다지고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 과학의 날을 분기별로 운영하였습니다. 미래 과학의 날은 지능형 과학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첨단 탐구 도구를 학생들이 경험해 볼 수 있는 날로서 교과 시간 외에도 다양하게 운영하였으며 학생들이 즐겁게 체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기초과학과 관련된 부스, 메타버스, 생태교육 관련 부스, 저학년을 위한 부스, 메이커 부스, 생활 속 과학 부스, 학생 자율동아리 주도의 재능기부 부스 등 다양한 운영을 실천하였습니다. 지능형 과학실 활용 범위를 넓히고자 정규 교육과정 외에도 과학 동아리, 과학교실 등 다양하게 활용하였습니다.
지능형 과학실을 활용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만족도를 검증하였습니다. 프로그램 투입 사전 사후 검사를 비교하여 과학과 핵심 역량 변화 정도를 T검정으로 검증했습니다. 또한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본교 3에서 6학년 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대응 표본 T검정을 통해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력, 과학적 문제 해결력,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은 유효확률 0.00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은 유효확률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능형 과학실을 활용한 지능위 프로그램 투입 결과에 따라 과학과 핵심 역량 5개의 하위 영역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투입 후 학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능형 과학실 수업에 대한 만족도, 흥미도, 참여도는 매우 동의함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적절성과 효과성의 문항은 동의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첨단 기술 환경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운 방식의 과학이 학생에게 효과적임을 시사하였습니다. 학부모 69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능형 과학실 적절성과 효과성, 만족도를 묻는 항목에서 매우 동의함과 동의함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다만 참여도와 흥미도에서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왔습니다. 지능형 과학실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주변 생활 속에서 탐구 기회가 부족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문항이었습니다. 교원 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동의함이 92.3%, 동의함이 7.6%의 응답을 보임으로써 전반적으로 높은 운영 만족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논의 및 연구할 사항으로는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의 변화를 연구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첨단 기자재 활용을 위한 체계화된 수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97%의 구축률을 보이고 있는 강원도의 상황에서 지능형 과학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과학 수업을 최적화된 수업 사례 개발이 필요합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온라인 수학 과학 가상 실험실 V랩온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데이터 탐구를 실천할 수 있는 사례 개발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지속적 탐구 경험을 통한 과학과 핵심 역량을 함양해야 합니다. 특히 1차년도에 다소 부족했던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수업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과학적 참여와 실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연구학교 운영 사례를 보급하고 나아가 지능형 과학실 수업을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지능형 과학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해 저학년 수업, 방과 후 수업 등 다양한 적용 사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학부모 대상 연수,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방안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친구들과 함께 호흡하며 다양한 문제 해결의 주인공이 되는 경험. 참여와 실천이 성장의 밑거름으로 더해져 유연하게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한 공간. 바로 지능형 과학실입니다. 네, 저는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탐구를 해보니 제 꿈인 엔지니어에 한 발 더 다가간 것 같습니다. 꿈을 향한 발걸음. 함께 맞추는 발걸음. 나아가 학교 밖으로 향하는 배움의 걸음. 바로 둔내 초등학교입니다. 감사합니다.